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연락하고 매달리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죠. 실제로 재결합에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 때문이었는지, 바쁜 일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3자가 개입했는지, 원인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성격 차이나 가치관 충돌로 헤어진 경우라면 내가 먼저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만 변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게으름을 싫어했다면 꾸준히 운동하거나 자기 개발하는 모습을 SNS에 자연스럽게 올리는 거죠. 바쁜 일상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진 경우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거나 둘 다 여유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3자 때문에 헤어진 경우라면 재결합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완전한 노 컨택 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해요. 헤어지고 며칠 만에 연락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진짜 노 컨택이란 최소 2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아예 연락을 끊는 겁니다. SNS 스토리 보기도 안 하고 공통 친구들에게 근황을 묻는 것도 참아야 해요.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은 내가 없는 일상에 익숙해지면서 동시에 나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게 됩니다. 노 컨택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헬스장 다니면서 몸매 관리하고 새로운 취미 생활하고 인간관계도 넓혀보세요. 특히 SNS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울한 감정이나 이별 관련 내용은 절대 올리면 안 돼요. 대신 행복하고 충실한 일상을 보여주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올려야 합니다. 친구들과 즐거워하는 사진, 새로운 활동을 하는 모습, 성장하는 내 모습을 담은 게시물들이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일부러 이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서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접촉 타이밍과 방법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너무 일찍 연락하면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거부당할 확률이 높아요. 너무 늦으면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을 수 있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상대방의 생일이나 둘만 아는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이런 날에 간단한 축하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재접촉하는 거죠. 생일 축하해, 좋은 하루 보내 정도의 짧고 부담스럽지 않은 메시지가 좋습니다. 만약 특별한 날이 없다면 상대방이 힘들어할 만한 시기를 노려볼 수도 있어요. 승진 시험 기간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화이팅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죠. 첫 연락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자. 너무 보고 싶다. 헤어져서 후회한다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금물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첫 연락은 그냥 안부 정도로만 하고 상대방이 답장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세요. 이때도 과거 얘기는 꺼내지 말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만남을 제안할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대신 자연스러운 핑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어때? 같은 식으로 우연을 가장하거나 이거 너한테 빌린 건데 언제 돌려줘도 될까? 처럼 명분이 있는 만남을 제안하는 거죠. 첫 만남에서는 절대 복합적인 얘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상대방이 나와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바로 연인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친구 관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남 빈도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너무 자주 보자고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예전과 달라진 내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변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요. 더 성숙해지고 배려심 깊어진 모습, 자기 관리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6번째,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재결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동 패턴이 달라요. 관심이 있다면 내 연락에 빠르게 답장하고 만남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줍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다면 답장이 늦거나 간단하게 오고 만남 약속도 자꾸 미루게 돼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고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스토커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다면 즉시 포기하는 게 현명해요. 이 상황에서 계속 접근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7번째, 고백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상대방도 나에게 다시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너무 성급하게 고백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와의 만남을 즐거워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받아준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다시 사귀자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너랑 있으면 정말 편하고 좋다는 식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깔끔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재결합에 실패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해진 내 모습으로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재결합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을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이 사람과 다시 시작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재결합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성장과 행복이 우선이고 재결합은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는 게 건강한 마음가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진정한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거든요.